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부각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코스피 지수가 3,000에 안착을 했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까지 보유한 주식은 충분히 많이 올랐어요. 이런 주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를 것인지,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덜 오른, 즉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과연 어떤 주식을 주목해야 될 것인지, 아직 덜 오른, 반대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실적 장세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실적 장세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일본의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식시장의 4개라는 개념을 창시했습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주식시장의 흐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계절별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봄은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장세에서는 금리는 하락을 하고요. 기업들의 실적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코로나가 막 터지고 3월달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막 주가가 반등을 했죠. 근데 기업의 실적은 감소를 하고 시장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금융장세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금리가 하락하고 실적이 감소하는데 주가 왜 오르느냐? 이게 바로 끝자락이라는 것이죠. 즉 경기 하락의 끝자락. 그런 것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부각받는 종목은 금리 하락 수혜주, 금융주, 그 다음에 재정 투입주. 주로 이제 SOC 관련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름은 실적 장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금리는 상승을 하고요.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금융장세와 실적 장세의 차이는, 금융장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짝 오르는데 실적 장세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그런 상승폭을 유지를 하면서 장기간 상승하는, 즉 대세 상승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에는 소재, 특히나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모두가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30% 정도만 그렇게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공산업, 소재를 가지고 가공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산업이죠. 그런 업종으로 나중에는 그 상승하는 흐름이 전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가을은 역금융장세라고 해서 이 금융장세가 정반대입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금리 상승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때부터 하락을 하고요. 이때는 중소형주가 부각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역실적 장세입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가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고요. 즉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실적은 감소를 하고 주가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사실 이때는 주식을 투자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나마 좀 볼만한 업종이 바로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4개가 100%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의 4개 관점에서 현재 시장은 과연 어디에 속할까요? 아마도 이 여름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막 좋아지죠. 그리고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이고, 특히나 부각받는 주식이 지금 대형주, 그 중에서 소재, 화학, 철강, 정유, 비철금속, 이런 주식들이 주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름과 지금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름 같은 경우에 실적 장세다.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부각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실적 장세에서 과연 어떤 주식을 주목하는 것이 좋을런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만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 10% 이상 개선되는 종목.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실적 컨센서스가 1개월 전과 비교를 해서 소폭 상향 조정된 종목, 한 3% 이상 상향 조정된 종목, 그런 종목으로 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컨셉 자체가 시장이 좋은데, 그래서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나마 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우리가 관심주를 찾아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하회하는,
코스피보다 좀 덜 오른 그런 주식으로 한정을 해서 크게 5가지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율이 높은 기업 순으로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위는요, PI 첨단 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최근 한 달간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0%예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한 달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6% 상승을 했습니다. PI 첨단 소재는 PI라는 소재를 만듭니다. 이게 폴리이미드예요. 폴리이미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자, 폴리이미드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이냐?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즉 FPCB라고 하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한번 뜯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메인보드라고 있어요. 그 초록색 그런 기판에 여러 가지 그런 부품들을 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PCB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F가 붙었단 말이에요. F는 플렉서블, 즉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다. 스마트폰 등 이렇게 기기들이 점점 얇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얇은, 휠 수 있는 그런 인쇄 회로 기판이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FPCB고 여기에 주요 소재가 바로 폴리이미드, 즉 PI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가 채용되는 전자기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PI 소재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PI 소재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도 있어요. 이 전기차에서 배터리 절연막, 이 소재 역시 PI 소재가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2017년에 증설을 발표를 했는데 연간 600톤짜리 생산 라인을 2개 짓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이 시장 수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작년 11월에 다시금 추가로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시장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 4위 기업은요, 풍산입니다. 풍산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풍산은 최근 한 달간 주가가 10%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못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풍산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한 달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4% 올랐습니다. 풍산은 동학금 그리고 방위산업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매출 비중은 이 동 부분이 75%, 방위산업 부분이 25% 돼요. 방위산업 부분에서는 이 탄환을 만듭니다. 이 풍산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국제 구리 가격 때문입니다. 최근 LME 이 구리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한 달간 무려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산의 이 동학금 제품 가격이 국제 상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구리 시세, 여기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 가격이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시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풍산 같은 기업은 사실 경기 민감주라고 합니다. 경기가 막 좋아지고 구리 가격이 막 상승을 할 때 주가 역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이고요. 반대로 경기가 꺾이는 사이클에서는 다시 좀 실적이 감소하면서 주가도 하향 조정되는, 즉 사이클을 타는 그런 주식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풍산과 비슷한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을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보다는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3위는요, 한라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최근 한 달간 주가가 7.4% 상승을 했고요.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컨센서스는 11.2% 최근 한 달간 올라갔습니다. 한라홀딩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지주회사라고 하면 따분하죠. 아니 투자할 주식이 널렸는데 지주회사를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논리죠. 그런데 한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만도, 그 다음에 만도 헬라, 한라 이렇게 있습니다. 만도와 만도 헬라가 바로 이 자동차 모듈 업체인데 특히나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ADAS라고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그래서 차선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ADAS 센서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한다라고 하고 LG전자 역시 마그나와 전장 부품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 증시의 시선이 자율주행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한라홀딩스는 자체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애프터마켓,
로지스틱스, 그리고 모듈 사업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간 좀 부진했던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 조정을 해서 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애프터마켓과 모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2위는요.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은 최근 한 달간 한 10% 주가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률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보령제약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컨센서스 증가율은 14.7%입니다. 보령제약은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카나보라고 보령제약의 매출의 거의 한 70%를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수출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전반적인 재화의 수요가 감소를 했는데 이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복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항암제 관련해서 지금 사업 부문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증설을 한 공장이 완공이 됐는데요. 예산 신공장이고 2017년에 착공을 했고 1,600억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9년 4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돌아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주로 생산하는 부분은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 항암제 이 부분이 더해져서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송원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최근 한 달간 주가가 한 6%에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송원산업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1개월 컨센서스가 무려 93.3%나 증가를 했어요. 즉 어마어마하게 최근 한 달 사이에 실적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좀 허술은 있어요. 왜냐하면 송원산업이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송원산업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애널리스트만 커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컨센서스가 급증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송원산업이 어떤 기업이냐? 산화 방지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산화 방지제가 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산소에 의해서 산화 또는 열화되는 현상,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첨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데는 이 산화 방지제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산화 방지제가 이 과정 시장입니다. 글로벌 기업 바스프가 1위고요. 송원산업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플라스틱 수요가 늘면은 송원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부진했죠. 소비가 확 얼어붙었다가 이제는 다시금 막 활성화가 되면서 글로벌리 이 플라스틱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갑, 마스크, 그 다음에 용기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 화학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대장주들이 특히나 좀 강세를 보이고 그 뒤를 이어서 볼만한 주식 중에 하나가 송원산업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4분기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자,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덜 오른 종목, 그런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제가 오르지 않은 종목,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 이런 종목도 사실 많습니다. 자, 그런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사실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은 많이 올랐는데 좀 덜 올랐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 후보군에 해당 종목들을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오르지 않았지? 왜 소외가 되어 있지?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